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 천간과 지지라는 어,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오행으로 접근을 해서 사주를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과 양을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임수와 계수 그리고 병화와 정화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도 오행, 지지도 오행. 뭐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글자를 갑자기 생하거나 극하거나 지지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질서가 없게 생극 제어를 할 수도 없는 거죠. 항상 이 천간에 있는 글자만이 오행의 생극 제어를 하는 거고 상생상극, 생극 제어를 하는 거고 이 지지에 있는 글자는 뭐 신사를 본다든가 형충파의 회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하는 건데 이제 고서에서는 이 체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용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건물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게 예전 고서들의 한계인 거죠. 이런 신살이나 형충파와 같은 설명을 하기가 되게 난해하다는 거죠. 그 고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희는 변화하는 대운과 세운에 의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사주를 해석하는 이제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법을 저희는 배우는 거니까 그게 항상 중요한 건데 물론 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용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도. 근데 이제 그 용에 대한 설명이 이런 자평진전이나 이런 적천수 같은 고서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이 원국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원국만을 가지고 이제 길신과 흉신을 따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신축월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경술 일주십니다. 시간은 비워놓을게요. 그 지금 병호대운이시고 여기 보시면 자 신금이 나라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저희는 알 수 있죠. 아 이분이 엄청나게 깐깐하고 완벽한 완벽주의자시겠구나.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신경질환이나 이제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경금과 완전 다르죠. 오행으로 보면 금이지만 간지로 보면은 이 사계절의 순환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 유금에서 경금은 절정을 이루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국에서 신유술에서 강해지는 건 금이 아니라 경금이죠. 경금. 그러니까 이 경금에서 신금은 거꾸로 약하죠. 그러니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음에서 양의 영역으로 가면서 이 묘목에서 이 유금의 반대편에 있는 묘목에서 봄에서 엄청나게 절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금이 아니라 이제 신금이 매우 확산을 하고 퍼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금 일간이나 신금이 강하거나 개수가 강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은근히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뽐내고 이 병화와 무토같이 직설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은근 찝찝한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중에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질을. 뭔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이런 찝찝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월생이잖아요. 이 축월의 경금이 힘이 강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나름 일지를 보면 술토가 있으니까 쇠죠, 쇠. 이제 록, 왕, 쇠. 그러니까 가을의 계절의 끝자락이죠. 어쨌든 경금이 나름 그래도 가을의 계절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축 중에는 이 축월생 중에는 쇠 정도의 레벨에 있구나라고 저희가 이 경금의 그릇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축월에서 이제 잘 쓰는 거는 임수와 기토와 정화죠. 이런 정인이나 이런 정관 그리고 이런 식신을 이 원국 자체에서는 굉장히 잘 쓰는 거죠. 지지라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금, 음 중에 음이라는 글자를 또 천간에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실속 있고 깐깐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운이 여름으로 가니까 이게 병화와 이제 무토 그리고 개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계절에서 이 글자들이 날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밑에 보면은 가을이나 겨울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사주인데 지금 운에서는 완전 남방운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름운이.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겠죠. 그래서 병화가 또 이 천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병화와 뭐 신금이 합이 돼서 이 신금을 못 쓴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신금의 반대편에는 이 병화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한 세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저희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계절의 순환에 복종을 하고 바뀌는 계절에 이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야 되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제 이제 설날인데 연휴에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절이 오니까 그 날씨가 오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막 고속도로도 난리가 나고 막 저희가 막 더 막 추우니까 이제 두꺼운 패딩을 더 이제 입고 우산을 막 가지고 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화와 무토와 개수를 써야 되겠죠. 익숙하지 않아도. 근데 이분의 이제 이 사오미 전이 인묘진이었어요, 보니까. 이 인묘진의 이 겁재들이 엄청나게 더 날뛰었겠죠. 그러니까 더 막 그 겁재의 기질과 그런 예민함, 신경 질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편관이니까. 그러니까 관을 물어보면 편관을 써야 되는 거죠, 편관. 인성을 물어보면 무토를 쓰고. 그러니까 여기 천간에 어쨌든 이 편관이 오니까 이 편관이 또 병오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나름 정말 실제로 힘이 엄청나게 강한 편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관을 따르는 게 좋겠죠. 이 오대운에는. 그러니까 관살이 강해지면은 상대편에 있는 이제 이런 식상이나 이런 이제 비겁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관인소통하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정관과 정인을 애초에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상이나 이런 비겁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관인이나 살생인 이제 편관이잖아요. 편인 편관 이제 살인소통을 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면은 매우 좋겠죠.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이분이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오미에서 모든 십신을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주가 이제 사주 예신데 이분은 이제 병오년생이시고 그리고 정유월생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잠시만요. 병오, 정유 그리고 신묘일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이 이제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계묘 대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세요. 이게 천간에 이렇게 관살이 있잖아요. 관살.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이제 옛날에 관살 혼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살 혼잡. 관살 혼잡. 그러니까 이제 뭐 적천수나 자평진전에서 이런 관살 혼잡을 또 좋지 않게 보죠. 항상 이제 정관이라는 그 글자를 매우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살, 정관이 있는 사주에 이런 이제 특히나 정관격이 되는데 정관격에 이제 편관이 혼잡이 된다거나 정관이 뭐 상관을 다이렉트로 만난다거나 직접적으로 만난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매우 흉격으로 봤죠. 흉격. 그러면 어떻게든 그 혼잡된 그 편관 그 칠사를 없애거나 뭐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을 이제 재성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재성이 다시 정관을 생하는 이런 완벽한 사주를 만들려고 했죠. 이제 옛날 고서들을 보면. 근데 그게 맞냐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 사주 원국 중심, 체 중심에 아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체와 용, 이제 체 중심에 이제 사주 해석이라는 거죠. 길신과 흉신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관과 이제 편관과 정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6월에 신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은 유금에서 태어나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태잖아요. 태 중에 묘니까 제왕이죠. 제왕. 신금은 묘목에서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 항상 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월지를 봐야 돼요. 월지가 항상 7글자를 통제하고 월령과 같죠. 내가 태어난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금에서는 어쨌든 신금이 힘이 없지만 이 태중에서는 그래도 제왕 정도는 되겠구나 라는 이 신금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생이니까 이 사람이 뭘 혼자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던가 독자적인 일을 하면 불리하겠죠. 이 태잖아요, 태. 이때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다. 사주 원국만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편관과 이제 정관이 있으니까 타고난 건강 기질로 보면은 매우 그런 신경 질환이나 이제 나를 되게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과 이제 육체가 굉장히 이제 억압을 받는 거죠. 정신적으로 천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살이 강해지면은 이제 그런 혈액과 관련된 이제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뇌졸중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정관이 강해지면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엄청나게 압박이 오겠죠. 그게 이제 대운에서 오면은 만성이 되는 거고, 세운에서 오면은 이제 급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전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그 사람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도 같이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건강을 좀 유심히 어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주의 지금 특징을 보면 또 이런 왕지의 글자, 자오뮤라는 왕지의 글자가 있잖아요. 왕지라는 거는 그 계절의 대표적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그 자기 주장과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딜 가나 우두머리를 해야 되고 그런 기질이 강하죠. 그리고 이게 묘유충, 뭐 충이 난다는 거는 물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해석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이 길러져서 이제 그 경쟁력을 가지고 프로가 되고 이제 스타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있죠. 항상 해석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뭐 합이 된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합이 되면 항상 의지하고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충이 나면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힘들고 고난,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반대편에는 그런 경쟁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길러지고 이제 그런 스타가 될 수 있는, 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지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유금에서 월지가 항상 중요하니까, 이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과 이 을목을 매우 잘 쓰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을목은 편제죠, 편제. 그리고 이건 겁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승부욕과 이런 편제라는,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심지어 그러니까 지지도 왕지인데, 왕지의 글자들이 많은데 월지 자체에서 이런 기질이 강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한고집하겠죠. 근데 이제 인묘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진이니까 일간이 엄청나게 또 강해지죠. 신금 일간 자체가. 근데 이건 개수잖아요, 개수. 이제 개수면은 어쨌든 근데 인묘진이면은 이제 간목과 이 계절에서는 신금을 매우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목이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정제죠, 정제. 그리고 이거는 비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개수가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이분 입장에서 식신이죠, 식신. 그러니까 이런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신이나 이런 정제가 오니까 이제 식신생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물론 이 사람이 관을 물어본다. 근데 여기 관살이 둘 다 있는데 그럼 뭘 쓰냐? 인묘진에서 뭘 써야 되겠죠? 병화를 써야 되겠죠, 병화. 물론 이 병화가 인묘진에서 걸록이 되고 제왕이 되는 뭐 절정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정화와 병화를 비교하면 정화보다는 나름 병화라는 편관을 쓰면 좋겠죠. 이런 직장을 물어보면 너는 병화 같은 좀 크고 좀 화려하고 폼나는, 이제 병화가 인묘진에서는 생육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생 법인이라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 법인,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데를 들어가면 좋겠다. 대신 다만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편관이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주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이제 개수가 떴으니까 이제 무토라는 이런 정인을 쓰기 어렵잖아요. 이 개수가 오니까 이 개수의 반대편에 있는 무토, 이 식상이 강해지면은 정인과 뭐 정관 이런 거 쓰기 어렵잖아요. 관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신생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매우 강해진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항상 사주를 해석할 때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거지만 천간과 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일단 엄청나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음과 양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항상 이 대운과 세운이라는 이 계절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 체를, 그러니까 사주 원국을,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이 대운과 세운을 따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